어디 봅시다. 자, 현대소설을 후딱하고 치웁시다. 현대소설은 뭐 딱히 적을 건 없어요. 딱히 적을 건 없고, 그래도 이호석의 작품, 이호석은 거의 뭐 음악으로 치면 원히트 원더죠. 메밀꽃 필 무렵이 거의 뭐 그 사람의 전부잖아요. 이게 그나마 이호석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교과서에 실릴 만한 작품이고, 그 뒤에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이분이 물드셔가지고, 그래서 문학적으로 뭐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할 작품은 더 이상 안 배워도 됩니다. 요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자, 어두워가는 황혼 속에 음침한 동면은 여전히 우중충하였다. 좀 이르다고 생각하였으나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후둑후둑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아직도 열려있는 대문을 서슴지 않고 들어섰다. 중문에 들어서 정전 앞으로 몇 발짝 걸어갔을 때이다. 전날 밤에 나타났던 정전역 바로 그 자리에 헙스룩하게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벌써 어리석은 전날 밤의 나는 아니었다. 원 요런 놈의 도깨비가, 아니 이거 생각해보면 웃긴 게요, 어리석은 나는 아니라는데 도깨비의 네모 한 번만 해보세요. 도깨비예요. 아니 어리석은 나는 아닌데 저 물체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깨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뭐라고 적냐면요, 비현실적 존재를 믿는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도깨비는 비현실적 존재를 또 믿고 있는 거예요. 몽둥이를 번쩍 들고 사실 장군다운 담을 가지고, 담력이죠 여기서 담은, 나는 그 자리까지 달려갔다. 하나 나의 손에서는 만신의 힘이 맺혔던 몽둥이가 힘없이 굴러 떨어졌다. 위령 장군이 금시에 미치광이 광대 새끼로 변하여 버렸던 것이다. 원 이런 놈의 틀림없던 도깨비가 순식간에 두 모자의 거지로 변하다니. 도깨비가 아니고 정체가 거지인 두 모자, 어머니와 아들이죠.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다음 순간 그 무엇을 번쩍 돌려 생각한 나는 또다시 몽둥이를 번쩍 들었다. 요게 정말 도깨비 장난이란 거야. 아, 이거 변신술이구나 라고 다시 몽둥이를 든 거죠. 하나 도깨비란 소리에 영문을 모르는 두 모자는 손을 모으고 싹싹 빌었다. 아이고 왜 이럽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가라면 그저 나가라든지, 그래 이 병신을 죽이시렵니까? 감히 못 들어올 땐 줄은 알면서도 헐수할 수 없이 눈물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여인네는 일어나려고 무한히 애를 썼다. 어린애는 울면서 그를 붙들었다. 역시 광대에 지나지 못한 나는 너무도 경솔한 나의 행동을 꼬집고 겨우 입을 열었다. 일어나려고 무한히 애를 쓰는데 왜 애를 써가면서까지 일어나야 되는지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아니요, 앉아 계시오. 나는 고지기도 아무것도 아니니. 나의 심정 변화가 있죠. 반드시 해치우리라 해서 미안함으로 바뀐 거죠. 반드시 해치우겠다는 모습에서 미안해하는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네? 모자는 안심한 듯한 동시에 감사에 넘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젯밤에 여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는 나는 이렇게 물었다. 네? 나오다니요.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모자밖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네는 어사무사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럼 대체 그 불은, 자, 그러면 나는 이 두 모자를 보자마자 어젯밤에 의심이 다 풀렸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어젯밤 의구심은 남아있다. 그럼 그 불은 뭐냐고.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있는 거죠. 나는 그래도 속으로 의심하면서 주위로 눈을 휘둘렀다. 무슨 일이나 생겼습니까? 정말 저희들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밤중은 돼서 다리가 하도 아프길래 약을 바르려고 찾으니 생전 있어야지요. 그래, 그것을 찾느라고 성냥 한갑을 다 그어내버린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A는 여인이
전날 밤에 한 일을 해명하고 있죠. 요거에서 전날 밤 일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하고 여인네는 한쪽 다리를 훌떡 걷었다. 그리고 눈물이 그 다리 위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모든 것을 얼음장 풀리듯이 해득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또한 참혹한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훌떡 걷은 한편 다리, 그야말로 눈으로는 참아보지 못할 것이었다. 눈으로는 참아보지 못할 것이다. 목불인견 정도 있을 텐데 그거는 절대로 여기서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발목은 끊어져 달아나고 장단지는 나뭇개비같이 마르고 채 아물지 않는 자리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놈의 원수의 자동차의 세모줍니다. 자동차의 세모.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신문고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어떻게 한 거죠? 여인의 다리를 다치게 한 거죠. 그럼 신문물이 좋은 키워드로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자, 그나마 얻어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고 여인네는 울음에 느끼기 시작하였다. 자동차요? 내 고문 앞에서 그놈의 자동차에 중약됐고 나는 거의 실망에 가까운 노조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발길을 돌이키려 할 때이다. 사람들의 수물거리는 틈으로 나는 무서운 것을 보았다. 군중의 숲에 쌓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와 그 밑에 깔린 여인네 하나를 보았다. 바퀴 밑에는 선혈이 임미하고 그 옆에는 거지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울면서 쓰러져 있었다. 어머니가 다쳤는데 옆에서 애가 울고 있다면 더욱더 비극적이겠죠.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자동차 안에는 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그득하였다. 자, 그럼 불량배와 기생년은 이렇게 불량배와 기생년이요. 자, 차에 타 있는 사람들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애초에 여기 주인공이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어요? 나쁜 감정을 갖고 있겠어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냥 화자래 싫어하는 주인공의 부정적 인식이 보인다. 인식이 드러난다. 욕도 하죠. 오라질년 놈들 자동차를 타니 신이 나서 사람까지 치니 원 끔찍도 해라. 이런 말마디를 주우면서 나는 어느 결에 그 자리를 밀려져 나왔었다. 그래 당신이 그라고 하면서 결국 뭐죠? 뭐냐? 전후 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 당신이 그 하면서 전후 관계가 맞아떨어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때 당신이 그때 다친 사람입니까? 라고요. 나는 되풀이하던 기억의 끝을 문득 돌려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답니다. 달포 전에 그 원수의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병원인지 무엔지를 끌고 가니 생전 저 어린 것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있어야지요. 그래 한 달도 채 못 돼 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서 비빌 수 있어야지. 다리만 성하면야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B도 A도 아까 여인이 자기 말로써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두 개가 묶여있다. 나중에 문제로 나오겠죠. 여인네는 차마 더 볼 수 없는 다리를 두 손으로 만지면서 울음에 느꼈다. 나는 그의 과거를 더 캐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니, 묻지 않아도 그의 대답은 뻔한 것이었다. 집이 원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
비록 이런 대답은 안 할지라도 그 운명이 그 운명이지 무슨 더 행복스러운 과거를 찾아낼 수 있었으리요. 근데 그러면 집이 원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 거기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왜 밑줄을 치냐? 따옴표 뭡니까? 작은 따옴표예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거니라고 생각한 거지 여인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직접 말한 건 아니다. 뭐다? 주인공의 진짜다. 작은 따옴표 있고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나의 눈에는 어느 결인지 눈물이 그득히 보였었다. 동정은 우월감의 반쪽일는지 아닐는지는 모른다. 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동정을 느끼거든요.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다 또는 뭔가를 못하다 뭔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게 동정이거든요. 그래서 동정은 우월감의 반쪽이라고 생각할 이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나 나는 나도 모르는 동안에 주머니 속에 든 대로의 돈을 모두 훔쳐서 뚝 떨어지는 눈물과 같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 그러면 돈과 눈물은요 무슨 소재죠? 나의 연민을 보여주는 소재죠. 자, 때려잡으려고 했다고 해서 나는 피도 없는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 되죠. 자, 그러고는 아무나 말 없이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뛰어나왔었다라고 마무리됩니다.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 문제 풀어보세요. 너네 이거 하고 집에 가니? 안 가? 다 10시까지 있는 거야? 아 그거 아닌 사람도 있고
딱 가르쳐주네. 네.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보통 봉수쌤은 오이 시험 몇 분 주시나요? 시간? 몰라? 그냥 빨리 걷어가신다고 들었는데 빠르긴 해? 별로 시간 안 주죠. 아 그래? 다음 주부터 다시 시간이 안 주시겠네. 별푼 사람? 별푼 사람 없죠? 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수업을 하고 똑같은 빠르기로 한다 생각하는데 누구 애들보다 너무 널널하지? 시간이? 그치? 자 봅시다. 근데 거의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럼 몇 년생이야 혹시? 2006년. 2006년? 동갑이네. 띠. 띠 동갑이네요. 왜 개띠지? 예. 나도. 아 갑자기 목이 메이네. 자 17번 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미 설명할 때 떠다 먹여 드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아니 A와 B 1번이 웃긴 게요. 내가 혼낸 거 아니에요. 그지? 혼낸 거 아니에요. 질책이 아니에요. 이런 거 여인이 질책으로 느꼈을 수는 있지만 나의 대화에서 객관적으로 질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골라내야 돼요. 여인이 어떻게 느꼈던 간에 지금 소설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질책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죠. 왜? 사회 현실에 대한 여인의 직설적 평가가 갑자기 여기 왜 나옵니까? 뭐 여인이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4번에는 동일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동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을 뿐더러 아무리 봐도 배경 묘사에서 동일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죠. 자 5번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요? 아니 자기가 잘못에 양해를 구한다. 차도에 있었던 게 잘못인가요? 거긴 차도도 아니겠죠. 차가 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 여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히려 해소되는 계기라면 계기지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는 건 전혀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나아가 과거를 상기하며 여인의 불행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깨달았다고요? 나는 그저 사고 이후를 목격했을 뿐이에요. 사고 이후를 목격했는데 뭐 시간 여행자도 아니고 슈퍼히어로도 아니니까 돌아가서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얘기했었고 2번은 그쵸 물리적 위협이니까 나를 병신 만들려 그러느냐 싹싹 빌었죠. 그리고 미안해하고 하지만 의구심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모습 리얼에서도 보이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9번 같은 문제가 3점짜리 문제 단골 형식이죠. 보통 3점짜리 문제 단골 형식은 이렇게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지문, 특히 소설에서 요 시대적 배경이나 작가를 이해할 수 있는 보기를 내주고 이걸 적용해서 풀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서 한 단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한 지문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한 단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1점 더 배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1점짜리 문제도 있었어요. 옛날 수능에는 1점짜리 문제도 있었고 나는 국어 듣기를 한 사람입니다. 국어 듣기 5문제를 풀었어요. 나 때는 언어였고 라떼네 이거 완전 언어였고 50문제 5문제 듣고 이제 그 영어 듣기처럼 앞에 듣고 있다가 뒤에 쓱 넘겨서 풀고 쓱 넘겨서 풀고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이 그 국어 듣기 평가 때 엄청난 긴장을 했어. 그 수능장에 가서 국어 듣기 평가가 딱 그때 언어였지 딱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헛구역질이 시작하더라고 애들이 웅웅 이러면서. 근데 무슨 저기 뭐냐 국어 치고 나니까 바로 풀어져가지고 수학 치고 그때 술이었지. 술이 치고 나니까 애들이 갑자기 그 내가 나온 남중이 있고 나는 다른 학교로 갔거든 고등학교로. 남중 애들이랑 같이 걸려버린 거야.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만난 거야 수능장에서. 뒤에서 누가 공 튀기고 있더라고. 축구 되냐 이러면서 미친놈이냐 이러면서. 근데 진짜 되냐고 물어봤어. 안 된대. 안 된다 그래서 걔네가 그래도 대학이라도 갔지 않나 싶네요. 자, 라떼 좀 팔았고 독서 갑시다. 고난도 독서 기술 갑시다. 그냥 이럴 때 이런 거 볼 때마다 내가 문과인데 이런 걸 여기까지 말할게. 자, 네, 19번 답 안 맞네. 바보같이 19번에 답 3번입니다. 왜 애가 목을 놓아 우는 게 갑자기 근대화의 산물을 향유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요. 이 논리 3번 논리대로라면 엄마가 다쳐있던 말던 애는 차 타보고 싶은데 못 타서 목 놓아서 우는 거예요. 나 저거 한번 나도 타보고 싶은데라고 운다는 애를 아주 미친 애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근대화의 문물이 조선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걸 나도 타고 싶다 나는 향유 못해서 우는 게 비극이다라고 하면은 아예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1번 같은 선지가 상당히 괜찮은 선지예요. 왜냐? 동묘라는 곳은 우리 좌묘우사라는 말 들어봤나요? 좌묘우사와 여기 서울에 가면 이게 작년 수능 특강에 나온 얘기인데요. 서울에 가면 여기 경복궁 있고 경복궁이 중앙궁이죠. 여기에 종묘가 있고 여기에 사직이 있고 이쪽 더 어디 서울에 지금 왜 동묘암벽 있잖아요. 요쪽에 종묘들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근데 선생님 이쪽 오잖아요. 왜 좌라고 하나요? 왕이 여기 서 있잖아요. 왕한테 좌측이라 그래서 여기 뭐 동묘 이쪽도 다 뭐 위패를 모시고 그런 공간이겠죠. 그런데 그쪽이 날씨가 맑고 막 성스럽고 햇빛이 비치나요? 아니요. 아니니까 조선의 유적인데 조선이 상징하는 쪽인데 음침하고 우중충하니까 나라를 상징하는 곳의 날씨가 음침하고 우중충하게 표현됐다는 것은 곧 조선의 현실도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틀린 게 너무 명백해요. 엄마 나도 저 차 타고 싶어라고 엄마 다리 날라갔는데 오는 거 아니니까요. 너무 명백한데요. 1번 같은 선지가 좋은 선지라 이게 적절한 걸 고르라 할 때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걸 냈을 때 고르기가 쉽지 않은 선지예요. 1번 같은 선지가.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해서 보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기술 봅시다. 기술 같은 독서 지문들은 뭔 소린지 알고 머릿속에 다 그리려 하면 시간이 망해요. 뭔 소린지 알고 머릿속에 다 그려서 뭐 반도체 얘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과학에서 또는 뭐 눈의 구조 아니면 눈에서 뭐 물체를 보는 과정 이런 거 다 나올 때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그려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문을 계속 읽어야지 하면은 한 지문 풀고 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는 또 뭐고 어떨 땐
뭐 보통 기술주민이 어떨 때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작동하고 한다라는 부분을 따라가면서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는지 얘기가 바뀌는지 그대로 작동하는지 이 정도만 빨리 마음속에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거기 뭐 유명한 인간 강사분들이 말하는 반응 구조화 말고 반응 독해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에서 묻는 만큼만 찾아내면 돼요. 문제에서 묻는 만큼 지식이 알라는 게 아니고 지문에서 찾아내라는 거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신경망 기술이다. 아, 그러면 인공신경망 기술에 대한 얘기가 쭉 되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서 더 발전한 얘기가 되겠네요. 왜 독서가 거기서 거기니까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독서가 거기서 거기라는 걸 아는 게 국어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거예요.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의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기본 단위가 퍼셉트론이라고요. 퍼셉트론. 자,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뭐 퍼셉트론은 입력 단자, 그 다음에 처리 부분, 그 다음에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내가 이걸 수업 준비하면서 보다가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결국은 가중치 곱하기 입력값 들의 합이죠. 자, 문과의 큰 도전이야. 이거 시간 맞니? 어쨌든 이걸 쓴다는 건, 자, 첫째 합은 임계치보다 작으면, 세팅된 임계치보다 작으면 뭘 출력한다고요? 0을 출력하고, 임계치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럼 크거나 같은 거겠지. 그럼 임계치 1을 출력한다고요. 이러한 퍼셉트론은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의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의 입력층,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애들을 가장 처음 입력값으로 입력층,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퍼센트로 얘들을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요거를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해야 된대요. 사과 사진의 색깔과 형태 수치와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인공신경망에 제공해야 된대요. 요거를 수치하여 하나로 묶은 다음에 인공신경망에 줘야 된다고요. 근데 뭐랑 같이 줘야 된대요? 진짜 사과라는 정답값이랑 같이 줘야 된대요. 정답값이랑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만 좀 심화해서 생각해 봅시다. 얘가 사과이다라고 한다면요. 얘가 사과이다라고 한다면요. 자, 사과이다를 학습시켜서 입이 사과이다예요. 그럼 자, 이거를 출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과일은 토마토이다. 출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알아낼 수 있을까? 이 과일은 토마토이다라는 것. 알아낼 수 있다 손. 알아낼 수 없다 손. 둘 다 안 뜨면 어쩌라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자. 사과가 아니다를 출력한 거랑 이것은 토마토이다를 출력한 건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이죠, 그지? 사과가 아닌 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랑 이게 토마토라고 규정지어 주는 건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이다는 그냥 진짜 사과인 거예요. 이거 사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토마토이다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사과가 아니라는 것만 골라낼 수 있다고. 사과가 아니라는 것만 골라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거 따로 판정하려면 더 넣어야 된다고요. 더 넣어야 된다고. 더 넣어서 계층을 뭐 여러 개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계속 봅니다.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이쪽으로 좀 적어볼까요? 항상 생각은 여기서 시작해야지 하고 맨날 여기로 가나? 자, 그래서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자,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에 입력 단자에 넣어주고 출력층에 출력값을 구한 후 밑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결국 오차가 이것만 지우시죠.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거죠. 파란색 잘 안 보이니 혹시 맨 뒤에? 잘 보여요. 오케이. 어디 반이었지? 파란색 쓰지 말아달라고 많이 있었어가지고. 자, 계속 봅니다.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이 오차값이 뭐라고? 정답값 빼기 출력값이라고. 정답값 빼기 출력값이다. 이 오차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입력은 이렇게 됐는데 오차 수정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역으로 가죠. 그지? 그래서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밑줄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 모든의 동그라미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줍니다.
채우고 난다? 모든이다. 모든이다. 왜냐 그러면 보통 선지에서 낚으려고 모든 이런 걸 많이 써요. 왜 우리 도덕에서도 모든 이런 거 나오면 일단 틀렸다 하잖아. 근데 모든이 가끔 맞을 때가 있어요. 모든이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나오면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의 인식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거 보면은 약간 알러지 느낌처럼 아 이건 아니야. 이게 선지가 막 매력적으로 보여. 그러다가 매력적 오답도 아니었는데 낚이게 되면 2점짜리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법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값을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가 줄면 당연히 판정 성능이 좋아지는 거겠죠. 오차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제 학습 그만해도 되죠. 인지 아닌지 판정하면 되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터 밑줄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사과 사진이랑 사과가 아닌 사진으로 점점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서 만약에 뭐 AI가 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면서 괜히 중간에 장난친다고 사과 모양은 사과인데 사실은 안에 잘라보면 토마토이고 이런 거 학습시키면 오류가 나겠죠.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특징적인 걸 잘 해야 된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보세요. 참고로 23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답을 고른 다음에 다른 선지가 왜 틀렸는지도 체크를 좀 해보세요. 이게 18학년도 교육청이었나? 그 문제인데 23번 해설해달라는 그 당시 오르비에도 올라왔던
푼 사람. 푸는 중인 사람. 가도 되나요? 자, 봅시다. 20번부터 이 글에 따를 때 A에서 F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입니다. 왜? 아니 가중치가 변한다고 해서 미리 정해놓은 임계치가 변하면 안 되겠죠, 그지? 답은 3번. 자, 21번 봅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기억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역시 3번입니다. 왜? 분리하지 않고 아까 네모 치면서 묶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색깔이랑 형태요. 색깔이랑 형태가 다 맞아야지 사과라고 찍을 수 있지. 색깔만 따로 맞춰서 빨간색 다 고른 다음에 형태 고르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묶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봅니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답은 5번이죠. 아까 가중치의 갱신은 출력부터 올라간다고 아까 올라가는 화살표 그렸었죠. 괜히 지웠네요. 화살표 그려서 반대로 가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23번을 같이 봅시다.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아래 A와 같은 하나의 퍼셉트론을 B를 이용해 합성시키고자 한다. 입력단자는 A, B, C가 있고 현재의 가중치는 WA가 0.5, WB가 0이지? 0.5, WC가 0.1.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내용을 가중합 임계치 근데 이게 뭐예요? 1이라고요? 0을 그렇지 않은 1을 출력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B를 넣는 거죠. A, B, C로 입력된 학습 데이터는 LA가 1, LB가 0, LC가 1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뭘 곱해서 더해야죠. 그치? 곱 더하면 0.5, 0.1 돼서 0.6이 되네요. 1보다 작죠? 1보다 작아서 값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0이 나와야 되는데 정답 값이 뭡니까? 정답 값이 1이죠. 그럼 가중치 올라가면서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겠네요. 선지 봅시다.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 보자마자 틀렸죠. 학습부터 해야죠. 밖에 소리지? 자, 학습 단계 먼저 해야죠. 자, 2번. 이 퍼셉트론이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고 1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기로 돼 있는데 뭔 1을 출력합니까? 틀린 말이죠. 그지? 1보다 작을 때는 0을 출력하기로 세팅이 돼 있는데 1을 출력한다면 1보다 작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지? 자, 답은 3번이죠. 네. 아까 말했습니다. 모든 거에 돌아가면서 더해준다고. 관여한 모든 값에 더해준다고 아까 어디서 말했죠? 지문에서 말했고 동그라미도 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WA, WB, WC에 모두 얘가 이미 다 관여했으니까 모두 늘어나야 맞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센트론의 출력값은 0에 수렴하고 정답값에 수렴해야죠. 정답값 1에 수렴해야지 학습이 되고 그래야지 발전을 하는 거죠. 그지? 계속 학습했는데 0에 수렴하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값의 오차 범위를 줄여서 1로 수렴해야 된다. 그리고 5번 봅니다.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퍼센트론의 출력값은 1이겠고 한 번 입력했잖아요. 한 번 입력했는데 뭐 나왔어요? 1 안 나왔어요. 0 인기치보다 가정넓이 작아서 0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자고 낚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서 그게 나오죠. 답이 꼭 나오기도 합니다. 많이 나와요. 그렇게. 왜냐? 출제자들도 알고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다음부터는 다시 공수생 만나서 수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